진짜 몰라서. 몰라. 사람들 아예 관심이 없어. 사람들이 재개발 공부 언제 하냐면 재개발 강의 언제 듣냐면 집 사고 나서 공부해. 자, 세 번째 이야기 가보겠습니다. 공공재개발 후보지에 빌라 신축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볼게요. 신길 1구역, 성북 1구역 등 일부 후보지에서 신축 빌라 건립으로 인한 원주민들이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는 대부분 정비구역이 해제된 곳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정비구역이 풀리면 건축행위 제한도 사라지게 되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빌라 난립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빌라를 엄청나게 많이 지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공공재개발의 경우 권리 산정 기준일은 2020년 9월 21일이래요. 그 이후 지어진 주택을 사면 입주권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후보지 곳곳에서는 빌라를 신축으로 분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업자들이 사기 분양에도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이 빌라를 분양을 받으면 입주권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자, 신축 빌라 소유자들이 많아지면 사업 추진을 위한 3분의 2 동의율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면 이렇게 건축 행위 제한이 사라진 지역에 신축 빌라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많이 공급이 돼요. 이걸 막을 방법이 현재는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빌라를 분양 받으시는 분들은 현금 청산된다라는 거예요. 입주권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현금 청산 대상인 신축 빌라를 입주권이 있는 것처럼 속여 파는 분양 사기. 이거 진짜 어마어마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세력화한 신축 빌라 소유자들이 공공재개발 사업을 지연시킬 가능성도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반대하겠죠. 이거 피해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막을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자, 입주권이 나오지 않는 신축 빌라를 공급하는 이유도 참 궁금하고요. 또 건축을 못하게끔 제한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볼 것 같고, 또 하나는 이런 피해자를 좀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결국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사지 마요. 사지 마. 그러니까 이거는 재개발 투자는 단순히 이거는 하나의 진짜 작은 예시 사례에 불과하고요. 재개발 물건 사가지고 청산되는 사례는 엄청 많지. 그거 중에 하나야. 그거 어떻게 자기가 공부하고 그걸 모든 걸 다 공부하고 사든가 모든 걸 다 공부하고 사도 또 청산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리스크 많은 투자입니다. 그냥 재개발구역 안에 빌라. 지금 내용은 그거죠. 권리산정 기준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지분 쪼개기 금지 날짜 이후에 쪼개놓은 물건들을 샀는데 나는 구제가 안 되겠냐. 또는 그런 거 안 알아보고 사면 안 됩니다. 라는 거를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데 앓을 게 뭐가 있어. 그냥 나중에 청산되는 거지,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걸 잘못 산 분들은 청산되는 거예요. 그냥 잘 안 알아보고 샀으니까 그거에 대한 책임을 맞아. 책임져야지. 근데 스스로 그냥 비싸게 산 거 제대로 제가 못 받고 그렇게 되는 거지.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빌라를 분양을 받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이제 사회에 첫 발을 내들려고 하는 사람들. 거의 투자 목적이지. 내지는. 지금 여기 들어가서 신축 빌라 쪼개놓은 거 사는 사람들은 그냥 투자야, 다. 투기라 투자 표현이 약간 그렇지만, 그런 내 집 마련을 그러니까 적은 금액으로 이 신축 빌라가 이 구역 안에서 인기 있는 이유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이런 무거운 물건들에 비해서 신축 빌라, 신축이니까 전세 높게 받을 수 있잖아.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내 금액, 자기 자본 비율을 최소화해서 투자할 수 있는 매력적인 투자 상품이니까 분양 자격만 되고 아파트 한 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된다라고 하면 가장 매력적인 상품이니까 이런 신축 쪼개기 물건을 사는 거야, 매수자 입장에서는. 근데 그럼 그걸 살 때 잘 알아보고 사야지. 이게 됐는지 안 됐는지. 아리까리 하다가 어떻게든 쪽수를 밀어붙이면 될 거야. 이제 이런 식으로 판단을 했는데 내 판단이 틀렸어.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지. 피눈물 나는 거지. 그럼 이런 빌라를 분양을 받았어요. 근데 전세로 들어갔어. 그럼 전세세 입장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세 입장 상관없지. 왜요? 보증보험 받아서 들어가든가. 전세 보증금은 청산금 나오는 걸로 해서
네. 자, 그거 이제 청산금이 전세보증금만큼도 뭐, 설마 안 나올까? 아이, 그건 안 돼. 아니야. 안 되지, 당연히. 몰라. 그러면 이제 그 세입자한테도 피해가 되는 건데, 세입자는 그거 들어갈 때, 야, 이렇게 청산되는 물건이면 무조건 저거 해야겠다. 보증보험 가입해서 들어가야겠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 기사를 픽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은,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생길 거라는 걸 전혀 예상을 못 했는지, 이런 게 좀, 그렇고요. 또 하나는, 진짜 몰라서. 몰라. 사람, 몰라서. 아예 관심이 없어. 사람들이 재개발 공부 언제 하냐면, 재개발 강의 언제 듣냐면, 집 사고 나서 공부해. 거의 그래. 그리고 공부하고 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걸 내가 사기 전에 알았으면 더 잘했을 텐데. 맞아. 거의 그래. 이걸 공부하면 그때부터 사고 나면 그때부터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거랬다가, 내가 뭐 잘못 샀나? 이제 그때 물어보는 맞아, 거지. 확인하려고. 거의 그래. 공부 안 해, 사람들이.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냥 중개업자 또는 이런 사람들의 투자자,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냥 그대로 쫓아가서 하는 게 보통 일반적이야. 그러다가 이제 박살나는 거지. 얼마 전에 우리 잘 아는 사당동에, 그 분이 나한테 전화를 했어. 이거 네. 공공재개발이랑 이런 거 관련해서 강의를 좀 하려고, 권리산정 기준을 관련해서 나한테 네. 확인을 하려고 전화를 한 거야. 네네. 내가 하나하나 얘기를 해줬어. 네. 결론은 뭐냐면 강의하지 말아야겠다. 네. 정리가 안 돼. 너무 복잡해. 이게 지금 뭐 왜 안 알아보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서울시가 명쾌하게 이걸 답을 안 주고 있는 부분들도 많아요. 예를 들자면 여기 기사에서 언급된 성북 1구역 같은 경우는 네. 2020년 9월 21일 기준으로 이후에 지어진 애를 청산을 할 건지 아니면 여기는 2003년 12월 30일 원래 지금 공공재개발 얘기가 나오기 전에는 기본계획이 서 있던 지역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안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공공재개발 올해 2번 발표했어요. 1월 달에 한번, 3월 달에 한번 발표했는데 1월 달에 발표한 지역들 같은 경우는 9월 20일이 아닐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는 아직 명쾌하지 않아. 나중에 관리처분인가 가서 관리처분 계획 수립할 때 청산자로 포함해서 갔는데 또는 분양 대상자로 갔는데 관리처분인가 그러니까 그때 가서 다투어. 지금 안 다툰단 말이에요. 왜냐면 분양 자격을 지금 정하진 않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몇 년 뒤에 발생할 일을 유보해서 지금 판단을 다들 안 하는 거야. 지금 실제로 서울시에다가 또는 국토부에 질의를 하면 이 분양 자격은 서울시 조례로 다루는 거니까 서울시에 물어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서울시에 그렇죠. 물어보면 그거는 구청에서 관리를 할 거니까 관리처분 계획 인가권자는 구청장이니까 구청에 물어보세요 이런다. 그럼 구청에다 물어보면 이거는 잘 모르겠다고. 몰라. 아직 지금 관리처분인가 나면 그때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나와. 이럴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도까지밖에 얘기를 안 해.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 답변은 담당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몇 년 뒤에 관리처분인가 내는 사람은 그때가 사람 바뀌고 얘기했다고 그렇죠. 하더라도 저희 판단이 틀렸어요. 이러면 많은 거라서 다 지금 복잡하게 엉켜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저의 그때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뭐냐면, 이거 권리산정 기준이 그게 어떻게 되는 거야? 뭐 2월 4일 이후에 사면 되는 거 안 되는 거 물어보는데, 네. 그건요, 구역마다 달라요. 명쾌하게 딱 정리되는 구역도 있는데요. 아직 명쾌한 답변이 안 나와서 유보되어 있는 구역들도 많아요. 거기 사야 돼 말아야 돼? 모르죠 나는. 사는 사람들은 그거는 알아서 도박을 하는 거야. 성북 1구역은 원래 이 공공재개발 얘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명쾌했어요. 2003년 12월 30일 신축 쪼개기는 그렇죠. 2008년 7월 30일 그 다음에 그 안에서도 만약에 여기가 지을 때 굉장히 작은 걸 지으면 그 이후에 지어진 신축들도 구제받을 별도의 옵션이 하나 지금 주어져 있는 상황. 근데 그게 아니라 2020년 9월 21일로 이거는 정비 기존의 계획이 없어지고 새로 계획이 세워진 걸로 봐서 종전에 적용 안 받는다 이런 식의 해석이 되면 2020년 9월 21일로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바뀌게 되면 그 조례에 대한 경과 규정이 완전히 바뀌면서 소형평 이런 기준은 사라지고 그러니까 2020년 9월 21일 전에 쪼개는 애들은 다 분양 대상자가 되고 이 이후에 쪼개는 애 중에서 좀 물건 큰 애들 그러니까 전용 면적이 큰 애들 이런 애들은 또 다 청산되는 이런 식으로 이 해석이 완전히 바뀔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저는 사실 이렇게 아리까리한 거 아예 안 하지. 왜냐면 뭐 여기 그렇지. 꼭 맞아. 여기 투자해야 돼. 투자할 때는 많고 투자 안 해도 되는 건데 이제 들어간 분들 입장에서는 머리 지진나는 상황이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그 책임은 투자자들이 다 지는 거야. 이거를 이제 뭐 지금 이제 얘기는 거죠. 기사에서 얘기는 피해자들이 발생한 거 이미 행위가 반복되고 한 것들은 어쩔 수가 없는데 추가적인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 뭐 건축 허가를 막자. 제한해달라 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구청에서 보통 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구청에서 얘기해서 하면 되는 거고 뭐 서울시에서도 선제적으로 뭘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하면 되는 거고 그렇겠죠. 근데 허가니까 요건을 갖추면 해줘야 되니까 이제 요건 뭔가 허가를 내줄 수 없는 요건이 없어서 이게 보통 하죠. 그러니까 개발행위 허가 제한하고 건축 허가 제한 걸 때 보통 그렇게 하죠. 여기는 정비 사업이 예정 추진될 수 있는 지역으로 보통 기한을 두고 그 다음에 연장할 수 있잖아요. 얼마의 기한을 두고 그런 식으로 해서 허가 제한을 할 수도 있겠죠. 자, 이게 두 가지 얘기가 지금 같이 맞물렸네요. 보니까 일단은 이런 지역에 빌라를 분양을 받으시면 현금 청산 될 수 있다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앞으로 이런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신축 빌라 공급을 못하게 하는 거 하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가장 우려하는 건 이제 선의의 피해자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정리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정비구역이 지정이 됐었다가 해제된 지역은 다시 공공재개발로 지정될 수 있으니 이런 지역의 신축 빌라를 분양받지 말아라. 아니야. 아니에요? 그것도 알 수 없지. 저기 공공재개발 다시 간다 안 간다 어떻게 알아? 예를 들어서 공공재개발 후보지 요번에 지금 지정된 곳 있잖아요. 신청한 애들이 다 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비율로 따지면 한 20%? 25%? 그러니까 생각보다 떨어진 곳들이 많아요. 그럼 그 동네에 빌라 짓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 짓지 말았어야지. 왜 짓지 말았어야 돼? 나라에서 제발 빌라 좀 지으라 그랬잖아. 자력정비, 해제하고 나서 도시재생 사업 할 테니 낡은 집들 부수고 빌라 새로 지으시고 또는 집들 합쳐가지고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하라고 나라에서 그렇게 추진했잖아. 그렇죠. 근데 왜 짓지 말았어야 돼?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그거 하라고 지금 엄청나게 지금 계속 해제 지역에서 도시재생을 통해서 지역 활성화하겠다고 그거 하고 있는데 자, 엄청 싫어해 지금. 그러니까 자, 그다 또 지정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결국 알아서 각자 도생의 시대라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야. 진짜 시장 한 번 바뀌었다고 시장님 한 번 바뀌었다고 네. 이게 판이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하니까 네. 참 자, 그래서 그런 리스크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리스크가 되게 많아요. 네. 그냥 로또는 아무도 안 살려고 할 때, 막 그때 이제, 제발 좀 사주세요. 나라에서 제발 좀 사면, 그때 로또가 나오는 거고, 그렇죠. 지금 같은 때는 로또가 나오는 확률도 있지만, 폭탄을 잡을 확률도 되게 있다. 그래서, 기다리는 것도 투자예요. 자, 그다음에 또 하나는요, 전세로 들어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전세 보증보험 꼭 가입하셔야 될 거. 이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이거 관련돼서 계속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특정 어떤 지역이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지금 이제 그 우리 임대사업 이렇게가 뭐 570 뭐 그 얘기 나오잖아요. 그 내용하고 강서구. 네. 오늘도 엊그저께도 기사 나왔잖아. PD 수첩 이런 데. 네네네. 또 있어요. 송파 쪽에도 있고 지금 그래 그 지금, 다주택으로 물건 개수 눌린 사람들 이 사람들의 임차인들은 그건 진짜 문제야.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그거는 제도를 좀 마련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나한테 임대를 주는 임대인이 다주택자인지 집을 몇 개나 갖고 있는지 또는 법인인지 나는 그런 다주택자 또는 법인이 임대인이면 절대 나는 임차 안 들어갈 것 같아. 그거 이런 식으로 터질지 어떻게 알아? 그럴 때 답은 하나지. 보증보험을 가입했으면 되지. 보증보험 가입. 그렇지. 그래서 보증보험 가입 이제는 선택이 아니고 네 필수인 것 같아요. 그렇지. 그렇게 네. 보험이 있으면 네. 야 진짜 웃긴다. 이게 일본 같은 나라에서는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보험료를
그러니까 얘가 문제가 될까봐, 너 보증금 없으면, 그러니까 돈 떼일까봐,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보증금을 이렇게 많이 걸지 않잖아요. 그렇죠. 해외는 보통 한 달, 두 달 임대료 정도를, 그러니까 그거 받아서 안 내는 임대료 빼고 그 다음에 집 수리하는 비용 정도 쓸 정도로 해서 이제 보증금을 받는 대신에 보증금을 많이 못 거니까 보험을 걸게끔 해서 문제가 생길 때 그 보험료에서 해결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반대로 반대요. 임대인이 개새끼일 수 있으니까 임차인이 보험을 받아야 되는 거꾸로 됐어. 어떻게 해라. 참. 자, 그래서 그 두 가지 부분 꼭 기억하시고, 네, 그리고 시장에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